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법원에 판결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매체의 촬영 기사가 7시간 이상 통화한 이 6개월에 걸쳐서 53차례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조건부 방송 허가 결론이 어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그 결론이 내려졌죠. 그래서 내일 일요일 오후 8시 20분에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여기서 그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자, 7시간 45분 동안을 대화를 했던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을 하죠. 그리고 편집을 하는데 어제 법원에서 일정 부분은 방송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 불가. 그러니 이것은 방송을 하지 못하고 빼야 되죠. 이 법원은 이 방송 불가한,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은, 법원이 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수사 관련 사안. 자, 지금 이 법원은 수사 관련 사안인데, 사안은 방송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령 김건희 씨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김건희 씨의 진술 거부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냐면은 김건희 씨가 통화로 본인의 지금 수사 대상, 이 조사 대상 중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 의혹 이런 데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 이명수라는 그 촬영 기사에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법원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을 했다. 나중에 그 수사를 받을 때 만약에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을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사에서 그것을 이 통화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나 결론을 내렸고 하나는 언론사 내지 사람에 대한 불만 표현 이것도 방송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대화 내용이 지금 통화 내용이 뭐 찌라시나 이런 형태로 좀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데 언론사 내지 사람에 대한 불만 표현이란 것은 이 대화 중에 김건희 씨 모녀 최은순 씨,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된 이런 계속 추적을 하는 그런 진보 좌파 친정권 성향의 매체들이 있죠. 그 매체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마라, 방송하지 마라, MBC가 방송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상에서 지인과 대화하며 나올 수 있는 내용 등 사적인 부분은 방송하지 마라. 이것은 7시간 45분 통화 중에 이명수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서로 상담을 하는 그런 또 대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사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방송하지 마라. 자, 이렇게 했죠. 일단 MBC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원은 또 이 김건희 씨를 공적 인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게 있죠. 통화 내용 중 일부는 사회의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떤 뭐 검찰 문제나 뭐 이런 문제겠죠. 조국 수사 관련 이런 것은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법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도의 공익적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서 투표의 판단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 결국은 대화한 내용 중에서는 유권자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법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7시간 45분짜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방송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놔두는 것, 또 MBC가 김건희 씨 쪽에 반론을 요청한 것 이런 보도를 할 때는 해당 인물에게 반론을 듣죠. 그 요청한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대략 어떤 이야기들이 방송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김건희 씨로서는 대화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 오마이뉴스에서 예고 기사를 제일 처음에 냈죠. 이것을 어떤 언론에서
두 사람 사이에 7시간 내용을 보도를 할 것이다. 예고 기사를 냈는데 그 예고 기사를 쓴 사람은 계속 그 쓴 기자도 구영식 기자인데 계속 그 김건희 씨와도 통화를 했고 김건희 씨 모친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열린공감 TV와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기자죠. 그래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예고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이 통화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를 뭐 비판하는 그런 것, 또 조국 수사와 관련된 것들, 정대택 최은순 씨 그 모친과 오랫동안 소송을 벌이고는 정대택 씨 관련된 이야기, 또 조남욱 저번에 토건회사 사장이죠. 조남욱 회장이죠. 조남욱 회장 이야기, 그리고 조남욱 회장이 소개했다는 무정선임 이야기, 또 줄리 의혹, 특히 이 구영식 기자가 보도를 했던 열린공감TV에 나와서 안혜욱이라는 전 태권도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 안혜욱 씨가 열린공감TV에 나가서 줄리를 뭐 97년도에 봤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보도한 기자가 바로 구영식 기자입니다. 이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통화 내용에 들어있다 이렇게 구영식 기자가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 방송 금지를 요청한 것은 방송 금지를 요청할 때 어느 부분을 딱 찍어서 이것은 금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통째로 다 금지해달라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찌라시로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찌라시로 도는 6개 발언, 그리고 6개 발언에 대해서 방송 금지를 요청을 했고 MBC 측이 반론을 요청한 것 중에 3개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9개인데 일단 찌라시에 들어있다는 6개, 찌라시는 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사실 정보지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6개가 첫 번째는 무속 관련입니다. 무속 관련. 그래서 무속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캠퍼가 잘 안 돌아간다. 윤석열 캠퍼가 제대로 좀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조국 수사에 착수한 계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있고, 네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 관련입니다. 윤석열 사단 이래서 계속 자천을 당했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얘기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일부 좌파 성향 언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방송 불가로 됐죠. 자, 그리고 이 남편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6개가 찌라시에 지금 도는 6개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MBC가 김건희 씨 쪽에 반론을 요청한 3개 발언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3개는 이 보수 진영을 김건희 씨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정부가 들었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 자, 이 합해서 9개인데 이 9개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법원은 이 9개 중에서 2개 발언은 방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좀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MBC 쪽에서는 이 9개 중에서 5개 발언은 내일 방송할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7시간 45분짜리를 뭐 1시간 정도에 이렇게 다 풀으려고 하니 그것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 어떤 건 뺐겠죠. 그래서 MBC 쪽에서는 이 9개 중에서 5개는 뺐다. 자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법원이 2개 뺐고 MBC가 5개 뺐으니 전체 9개 중에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2개 발언만 방송을 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콕콕 찍어서 9개, 그러니까 MBC에서 반론 요청 것까지 9개를 방송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 쪽에서 모르는 게 많죠.
김건희 씨가 다 기억을 못하니. 그러면은 그 모르는 것은 지금 열린공감TV나 뭐 서울의 소리나 MBC만 아는 겁니다. MBC만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는 이 9개 발언만 논의가 됐지만 실제로는 MBC가 확보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아마 MBC, 지금 뭐 벌써 친정권적인 언론이 됐기 때문에 MBC가 가장 자극적인 용어들, 그런 내용들만 선정적인, 정치적으로 선정적인 그런 것들만 빼서 앞자리에 쫙 세워서 방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내일 방송이 보도되고 나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런 내일 방송이 되고 나면은 7시간 45분짜리가 편집이 돼서 악마의 편집 이야기도 벌써 나옵니다. 어떻게 편집이 될지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MBC가 방송하지 않은 것을 또 지금 뭐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 또 한 군데 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또 아예 7시간 거를 전부 다 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를 예상할 수 있지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파동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지지자가 추가로 막 이탈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한다? 이것은 뭐 있을지 모르지만 극소수겠죠. 오히려 이 동정론이 펼쳐지면서 왜 그러냐면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 인격권 이런 부분도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더 결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은. 자, 다만 이 중도층 중에서 일부가 이런 분위기가 있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로 나서고 나서 쭉 지켜봤는데 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중도층은 김건희 씨 이 녹음 파일을 듣고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그 수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자, 그 정도 크게 뭐 지지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세로 돌아서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 정도는 이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좀 이탈하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가정이 지금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14분짜리 그것은 다 이제 선관위가 유권 해석까지 내렸습니다. 털어도 된다. 그래서 전체를 털면 된다. 그래서 형수 욕설을 비롯해서 수십 개 파일이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제 김영한 윤석열 캠프 인재 영입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재명이 형 이재선에게 막 욕설을 하고 하는 그 파일, 또 김혜경 씨가 이재선, 그러니까 시숙이죠. 시숙에게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재선이 김혜경에게 왜 유동규 같은 사람을 옆에다 끼고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 한 부분들. 그리고 김혜경 씨가 이재선 씨 딸, 조카죠. 조카에게 또 이 막대하는 이년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막대하는, 그리고 너네 아빠 이재선 씨,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막아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또 같이 맞불을 놓으면은,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맞불을 놓으면은 이재명이 오히려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역풍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은 정치 공작
부분은 또 따로 따져야 됩니다. 내용은 내용이고 정치 공작, 명백한 정치 공작이죠. 폭로를 위해서 치밀한 각본을 짰고 뭐 이명수가 그 오마이뉴스 열린공감 TV의 기사 하나를 김건희에게 불리한 기사 하나를 그거는 오보다 이렇게 해서 이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려고 자 내가 저런 오보를 잡아냈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자 그래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접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린공감 TV가 왜 그게 오보냐고 항의를 하니까 이명수가 아 그거 그냥 저 떡밥 뿌리려고 한 거야 이해해줘.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잡기 위해서 떡밥 뿌린 거야. 자,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가 폭로 시점을 놓고 또 논의를 하고, 어느 쪽에서, 어느 매체에서 언제 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공작 논란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이 진보 정권 모두에 상당한 이 또 역풍이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어떤 상황이 예상되느냐 하면은,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죠. 사생활 침해. 여성 인격권, 모독. 이런 걸로 해서, 여성단체가 또 나서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진보 좌파 정권의 뭐 정책 공작 이것과도 맞물리겠죠.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진보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캠프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맞불을 놓으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이 사생활 침해, 여성 인격권 모독 이것을 제대로 짚을 것인지 정치 공작 부분을 정말 어떻게 파헤쳐서 요론화시킬 것인지 자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도덕성 이런 문제를 이 참에 어떻게 제기를 할 것인지 자 이런 것이 윤석열 캠프의 역량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은 이번 이 일이 그냥 위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모든 걸 까놓고 국민 앞에 유권자 앞에 모든 걸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가 뒷담화 마치겠습니다.